최악의 경우에는 체포,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내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은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변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대략적인 사실관계를 말씀하시고 난 후 구속될 것 같냐, 아니냐, 형량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징역형, 벌금형 중에 뭐가 나을 것 같냐, 집행유예가 가능할 것 같냐, 많은 것들을 궁금해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기왕의 일은 일어난 것인데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수사받다가 구속되어 버린다든가 재판 결과 징역형이 선고되면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수사나 재판 역시 사람이 만든 제도입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실수와 한계 때문에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때문에 살아나갈 구멍이 생기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구멍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면 이미 게임이 다 끝난 것처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구속이 예상되며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제도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들에 의해 운용되는 것입니다. 해서 빈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빈틈을 공략하면 어느새 살아나서 빠져나갈 만큼 구멍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빈틈을 공략한다 함은 사법 시스템을 운영하는 수사기관과 재판기관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설득의 과정이 곧 자신의 방어권 행사입니다. 구속되고 난 뒤에 방어권 행사를 치열하게 하지 않음을 후회해봐야 이미 늦은 것입니다. 방어권 행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 대한 혐의 사실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자신에 대해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불안해하기만 할 뿐 혐의 사실이 무엇인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어떤 논리로 반박할 것인지 반박을 위한 자료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시간을 낭비하고 맙니다. 오늘은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무턱대고 오라는 날짜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오라고 하는지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입수하십시오. 고소인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과 피의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서류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전화 목소리나 직접 대면 시 드러나는 표정을 통해 부족하지만 그 빈틈을 메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나서는 것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내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나섰다가 유도신문에 걸려서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체포,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자신의 피의자 신문 조서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방향을 알 수 있고 자신의 답변 중에 문제될 법한 내용이 있으면 다음 조사 기일에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이때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다른 분들과 상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이야기한 것을 내가 모르겠냐 하시겠지만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변호사를 비롯한 다른 제3자가 객관적으로 사안을 들여다보고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홍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